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여의도 금쪽이라 불리던 준석군, 여의도 금쪽이보다는 대구 각설이가 딱인 이준석이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한노인회가 열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폐류나 망나니짓만 하던 거 그거 나가서도 조짓하네 흥분하셨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남편의 의문스러운 자살로 조금 더 관심을 끌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표도 아깝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죠. 그럼 갓 태어난 애들은 한 100표 주고요.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한 표도 아까우니 주지 말자. 이런 조롱에 섞인 말들도 받았었는데요. 그때 대한노인회에서 김은경 실제로 뺨따기 때리지는 못하니까 사진에 대고 뺨따기를 날리며 분노하는 이 마음을 표현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갔을 때는 웃음꽃이 피었죠. 이거는 조금 성급했다. 네 당헌 당교부터 제대로 완성하고 구글 폼에 4만 명 지지자들 있다고 뻥때리 치지 말고 보여줘. 네 당부터 제대로 만들어. 그런데 하루라도 잊혀지기 싫은, 그리고 하루라도 잊혀지면 너무너무 괴로운 이준석이라서 매일매일 무리한 이런 공약들을 내고 있다. 이건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 망나니 짓을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준석이 약간 땡기는 게 지하철 쪽인가 봅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당헌을 민주당 걸 쏙 뺏겼던 부분, 이준석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신세계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이준석이 2007년에 하버드에서 사실 논문이 필요 없었어요. 지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경제학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도 없죠. 사실 지도 교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지도 교수라고 했던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와 메일에 본인이 지도한 학생이 아니다, 지도했던 학생에 대한 리스트, 지도한 논문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그냥 본인 논문도 저는 필요 없고 하버드에서 공식 인정되지 않는 거 그냥 제출하고 말았다, 턴페이퍼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논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수업 조금 끄적끄적 거리고 3, 4학년 때 시간 남아서 1학년 거 몇 개 듣고 경제학 논문을 썼다. 지도 교수도 모르는 아이가. 그러니 그냥 졸업 요건 또는 한국에 와서 하버드 졸업이라는 구라를 치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추는 것에 머리 쑥 썼다, 꼼수 부렸다, 이재명 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도 논문 필요 없습니다. 3학년 때 이제 전공 선언을 할 때요, 메인 지도교수와 5명의 박사급, 조교수 5명의 승인, 6명이 한 학생을 지도합니다. 졸업 때까지. 업투데이트. 이번 학기 어떤 식으로 공부해? 뭐에 집중하고 싶어? 거기에 맞는 지도교수,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거기에 맞게끔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보조해주는 박사급, 쉽게 하면 조교수가 또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고, 거기에 맞는 수업은 이거야 하면서 계속 수정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준석은 3학년 때 전공 선언을 할 수 없었다는 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김영윤 TV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논문도 엉망진창 와장창이죠. 본인이 단 한 번도 도시공학 설계 수업을 한 개도 들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서울 지하철 노선 설계에 관한 논문이 나옵니다. 추론을 해보자면요, 그때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KDI 출신이었죠. KDI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한 보고서가 내부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그 내부 자료에 짜집기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본인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본인 머리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면 슈퍼컴퓨터 여러분들 아시죠? 뭐 흔히 예전에 보면 터미네이터 이렇게 영화 보면 굉장히 메인 서버 큰 거 그런 슈퍼컴퓨터 기상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가 있죠. 그런 슈퍼컴퓨터를 이준석의 대가리 한 6대 정도는 심어야 가능한 서울 지하철 노선의 주변의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까지 해서 어느 쪽 노선으로 가야지 괜찮을 건지에 대한 디자인, 경제 분석, 타당한지 조사 이런 것을 논문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 아니면 하는 짓이 빙시죠.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 번호라고 찾아지는 것은요. 990-14-121-6-760-203-941 하버드의 도서관이 굉장히 많죠. 메인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만 찾아 댕겨서 책만 읽어도 평생을 읽지 못할 겁니다. 그 하버드 도서관이 아니라요. 보통 논문이 이제 번호가 매겨지면서 찾을 수 있는데 하버드 도서관이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렌탈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바는 있고요. 그 남바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지도 교수도 없을 뿐더러 논문이 제대로 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올해 그 지하철 노선 그 디자인과 경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파도 있네요. 28cm짜리 사파가 있습니다. 총 51쪽짜리 논문이고요. 그런데 논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열람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이유는 당원이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준석의 신당 이라면서 당원을 내놨는데 복부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죠. 아휴 쪽팔립니다 정말. 그리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을 뺏겼다 이러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민주당의 당원을 글자수 문구까지 똑같고요. 화면에 띄워 드릴 건데 그 숫자만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숫자만 다르냐면 개정을 몇 월 며칠 몇 년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글자수까지 똑같습니다. 글자체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요.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실무자라는 사람이 당원이 어딨냐? 도리어 기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당원이 게시된 사실도 몰랐다는 것.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요. 당원에 대해서 저작권까지 표시를 마친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2007년에 냈던 논문도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공부도 한 번도 하지 않은 도시공학에 대해서 뜬금없이 논문을 펼치면서 KDI에 있었던 유승민 그 내부 보고서와 그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다라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중국 사람들이 그 직접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하버드 4년을 다녔잖아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제대로 된 리포트를 냈다면 절대 컨트롤 C, 컨트롤 V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이것을 어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요. 퇴학도 당할 수 있어요. 퇴학도. 그런데 이렇게 쉽게 끝냈다라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4년 동안 제대로 된 리포트,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 카피킬러, 요즘에는 카피킬러 돌려서 리포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이렇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으니까 민주당의 당원도 표절하고 어떤 성명도 내지 않는다는 것. 저는 하버드 대학교 논문
서울시 지하철 노선 설계 연구 계획서도 표절했다고 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표절이에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왔을 때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대학교 내에 있는 복사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복사를 해서 찍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책을 사지 않고 복사집이 항상 학교 주변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 그게 어떤 뜻인지 파악을 해보면요, 너무 쉽게 카피를 한다는 거, 중국의 짝퉁 문화 생각해보면 될 겁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표절 논란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사임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큰데 이준석 머릿속에는 그런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보고 조금 더 중국 멀건 피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표절하고 로고는 또 가세연의 디자인을 차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의 개당 색은 또 안철수의 예전에 국민의당 색이라고 또 놀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시얼리스 그 알약 통이 오렌지빛입니다. 그래서 좀 눈에 익은 그런 색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미움도 있지만 질투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색과 똑같은 색을 가지고, 비슷한 색을 가지고 지금 또 당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절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기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쪽에 가깝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는 이준석의 연일 똥볼을 차고 있는데요. 팀을 탈당한 허은하 의원은 그 이준석의 개당에 가서 창당 준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냈는데요.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국가가 기업의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비틀어서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는 장면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요. 22대 국회에 들어올 일 없고요. 이준석 뭐 비례 배지 달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이재명이요. 지금 좀 버티고 있다가 한 2월쯤 되면 아마 선거법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기존 입장 유지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비례 2번 달고 나올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22대 국회에 발 하나 들여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BTS 방지법도 내놓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BTS 이미지 굉장히 훼손시켰죠. 그리고 이준석 들러리선은 허은하부터 시작해서 천하용인 네 마리 말들 배너 방지법도 내놓고요. 뭐 다시 해외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문재인 출장 방지법으로 이름을 고치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마무리해봤는데요. 22대 국회에 발들어설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하는 짓마다 싸가지 없고 미운 털 박히게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12년 정치 인생, 이 사기극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중국의 산자의 문화가 쫙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이 자체가 없다는 것, 카피, 쉽게 얘기하면 짝퉁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 급조한 조악한 당이 신당,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졸속당이면 당헌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만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실무자가 어느 구석에 당헌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른다는데요. 참 이 정도로 개판, 오합, 지졸 당이란 말입니다. 하버드 이구라 이준석 정말 무지리 고만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빈티나 보입니다. 참담합니다. 정치판 그만 기웃거리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인생, 남은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남은 인생 더 가치 있게 살지 않을까. 다른 사람 헐뜯는 재주만 있지 본인이 뭔가 개혁,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대가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못된 것만 배우고 같은 당원들 계속 싸움만 걸고 성상납이나 받고 인성에 막대 먹고 국민을 위한 정치 없이 본인을 위한 정치밖에 없죠. 이런 자와 정치를 함께 한다고 손잡은 분들 빨리 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침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경복궁 돌담길도 아니고 낙서하듯 이준석 기사를 계속 다뤄주는 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제대로 된 재판 받고 제대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내놓은 정책 중 삼성전자 200만 원의 시대를 만들겠다. 그 다음 헛소리 공약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둬서라도 화면에 나오겠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조명이 되고 있으니 정말 죽을 맛인가 봅니다. 똥줄이 바짝바짝 타나 봅니다. 그래도 어느 선에서 이해 가능한 것을 해야지 이 정도 무리를 둬서 되겠습니까? 인색한 놈입니다. 원래 큰 인물 대물 보면요. 본인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반대편을 더 먼저 보듬고 아우르거든요. 큰 인물이 되기는 글러먹었습니다. 그냥 이준석은 세대 간에 갈라치기하고 싸움 붙이는 게 가장 주특기라고 보고 싸움꾼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준석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웃겨주는 이준석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김영윤TV였습니다.